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 대 포항 스틸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승부차기 승리를 따냈다. 하지만 감독은 경기력에 비하면 다행이었다고 할 정도로 경기력이나 성적이 하락세인 상황. 특히 제르소가 없어 역습 전개나 공을 전진시키는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인천의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인천이 포항을 상대로 수비를 철저하게 하면서 어느 정도 전적 자체를 좁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리그에서의 수비 성적도 아주 좋지는 못하다. 포항도 박태하 감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좀처럼 경기력에서의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일단 정재희가 최근에는 공격 포인트 자체를 쌓지 못하는데 사실 정재희도 후반에 조커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조르지 같은 공격진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골을 기록하는 능력치가 떨어진 셈. 포항의 강점은 뒷심과 결정적인 시간대에 반짝이는 것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하락세다. 두 팀이 모두 공격적으로 고민이 깊다. 특히 인천은 공을 앞으로 전진시켜주는 제르소의 이탈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물론 포항도 현재 감독이 직접적으로 경기력에 대한 부정적인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제주 유나이티드 대 울산 현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제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관이 가득하다. 현재 11일 동안 4개의 매치를 치러야 하는데 부상자는 여전히 엔트리에 많은 상황이라고. 특히 제주가 이동거리의 여파로 여름에 약하기도 한데 제주도는 장마도 예고가 되어 있다. 가지고 가는 플래너의 정확성도 보장할 수 없고 비가 오는 상황에서는 선수들의 체력도 소모가 더 빠르다. 전반적으로 제주가 여름에 약한 이유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을 듯. 울산도 상당히 흐름이 좋지 못하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는 수비진의 조직력이 붕괴되면서 주민규 등 주전 선수들이 대거 투입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제주도로 가는 일정을 앞두고 주전들에게 휴식을 주지도 못했다. 특히 김영권과 황석호가 무릎과 전반적인 컨디션 난조에 시달리고 있는데 사실 울산의 올 시즌 수비는 노쇠화로 인해서 불안감이 상당히 크다. 다행인 점은 울산이 제주에게는 전반적으로 강했다. 대신 제주도 체력이나 엔트리 구성 등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 울산이 제주를 상대로 전반적으로 강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대로 울산의 승리가 예상되는 매치라고 볼 여지는 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김포FC 대 부산 아이파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산을 상대로는 강하다. 특히 김포가 사용하는 플래너를 부산이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형국으로 보아야 할 듯. 김포가 철저하게 짠물 수비로 나서면서 한 방을 노리는데 지난 경기에서도 전북을 상대로도 해당 플랜이 먹혔고 브루노가 오랜만에 골을 기록했다는 점도 김포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원정에서의 힘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부산이 원정에서도 상성을 극복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잠그는 성향의 팀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부산이 원정에서도 청주 안산 같이 실리를 노리는 팀을 상대로는 1무 1패로 오히려 부진하다. 지난 경기 충남 아산과의 매치에서도 결국 아산이 내려 앉아버린 국면을 타개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김포의 근소 우위 정도를 기대한다. 부산이 원정에서 강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잠그기에 능한 팀들을 상대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김포를 상대로도 전적에서는 밀리는 양상. 김포가 플래너를 그대로 유지한다 해도 큰 문제 없이 상성에서 앞설 수 있다고 본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부천FC 대 충북청주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충북청주를 상대로는 전적 우위다. 다만 현재 충북청주를 상대하는 것을 부천이 매우 어려워하는 양상이 강하다. 충북청주를 상대로 기록한 1승은 프로 초년병 시절의 충북청주. 그 이후 수비에서의 조직력이 생긴 부천은 충북청주를 상대로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다.
상대도 잠가버리는 것에 능한 편이라 부천도 뚜렷하게 상대의 블록을 공략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위기다. 충북 청주도 공격력에 대한 고민이 많다. 수비에서의 블록을 세우는 능력치는 매우 고평가할 수 있지만 최윤겸 감독이 자주 인터뷰에서도 공격에서의 고민을 토로하는 중 일단 윙어인 김병호를 영입하면서 공격에 힘을 실어주기는 했지만 공격 방식 자체가 높이를 이용하거나 직선적으로 가는 단조로운 스타일. 김병호도 K리그 안에서는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이 아주 뛰어난 자원은 아니었다. 무승부를 기대해보고 있다. 일단 부천의 경우도 수비에서의 조직력이 생긴 충북 청주를 아주 까다로워하고 있다. 두 팀이 모두 공간이 많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강한 역습 성향의 팀이기 때문에 잠그는데 초점을 맞춘 팀을 상대로는 상성이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 대진은 4연속 무승부로 이어진 대진이기도 하다. 금일 5번째 경기 안산 그리너스 대 천안시티 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일단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상황. 하지만 재정난으로 인해서 외국인 선수도 없고 김범수의 폼도 올라오지 못한 상황에서는 한계가 뚜렷하다. 지난 김포전에서도 강수일이 PK를 실축하고 감독과 코치가 모두 퇴장을 당하는 등 안산이 상당히 조급함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싶은 모습이었다. 천안도 상당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편이다. 물론 충북 청주나 최근 기조를 바꾼 아산에게 지는 등 잠그는 팀에게 약한 면모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안산은 전반적으로 라인을 올리는 편이다. 김태환 감독의 공격적인 스타일이 원정에서 오히려 효과를 더 보기도 했던 편. 물론 전반적인 수비의 역량이나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수비 전술에서는 김태환 감독이 꽤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아쉽긴 하다. 천안이 승리를 기록할 것. 일단 안산도 라인을 올릴 것을 천명했지만 오히려 천안이 공격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는 상대가 올라오는 것을 반길 수 있다. 물론 여전히 천안의 수비력을 신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안산이 결정력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는 유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